안녕하십니까. 저는 도경 김문식입니다. 오늘은 26년 병오년을 명리학적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병오년은 단순한 이렇게 강한 화해가 아니에요. 명리학의 핵심이 되는, 즉 상생상극 이론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병오년은 목생화가 극대화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화극금이 강렬하게 작용하는 해이기도 하죠. 그래서 병화는 태양을 상징한다면 오라고 하는 병오년의 그 오화는 정오의 불길을 의미하죠. 한 해로 보게 되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하지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화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반드시 수생목, 목생화의 순환이 완성이 되어야 돼요. 병오년이 왔습니다. 병오년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수생목이 되어야, 수생목이 되어야 목생화가 이렇게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병화는 우리가 흔히 태양을 상징하죠. 태양을 상징하고요. 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루로 본다면 한낮의 정오를 의미하고요. 한 해로 봤을 때는 하지를 의미하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목에서 금으로 바뀌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생목과 목생화가 잘 되어 있어야 순환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화가 화극금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수생목이 된다는 것은 즉 말해서 물이 나무를 기르고, 그 나무가 다시 불의 연료가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수가 나무를 기르고 화가 나무를 기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체 병환.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이제 통찰을 해야 되는데, 수라고 하는 기초가, 수생목 수라고 하는 기초가 탄탄한 국가나 탄탄한 개인이라면 26년에는 아주 폭발적 성장을 이룰 수가 있겠지만, 이 수생목의 기반이 약한 경우는 이 화만 강하게 타올라서 자멸하는, 즉 말해서 헛불이라고 하죠. 헛불이라고 해요. 그게 공이라고 하죠. 공화라고 하죠. 공화. 아무것도 텅 빈 화와 같다. 이런 현상을 겪는다는 뜻이에요. 비단 개인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이 국가를 이제 오형별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그러면 목의 기운은 동아시아 쪽을 상징하죠.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 쪽을 이제 상징하죠. 그러면 동방은 전통적으로 목의 이제 그 방위라고 봤을 때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동쪽에 위치하고, 그리고 봄의 기운과 어떤 새싹의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하죠. 그러면 26년 병오년의 이 목의 국가들은 목생화가 이제 주체가 되죠. 목생화가 주체가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생목이 잘 되었느냐, 수생목이 부족하냐가 결국은 이제 판가름을 나게 되는데, 지난 수년간 수생목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 봤을 때는 자기 실력을 이제 상승시키고 자기가 지식을 습득을 하는 의미로 이제 통변을 하겠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기초 인프라, 교육,
R&D 같은데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을 이제 수생목이라고 하죠. 그렇게 투자가 잘 된 국가들은 26년에 그 결실을 맺게 되죠. 혁신적 기술이 꽃을 피우고 저 문화 콘텐츠가 세계를 선도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수생목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초가 약한 상태에서 병원연이라고 하는 화만 강해지면은 나무가 타버리는, 즉 목고 나무가 말라버리는, 나무가 설기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이 말은 과열된 경제, 버블이 붕괴되는 현상이에요. 이 사회적 갈등이 이제 폭발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국가별로 봤을 때 화의 기운을 어디로 볼 거냐? 남방 지역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동남아시아나 인도, 중동, 뭐 호주 이쪽을 이제 남방 화의 방위로 놓고 봤을 때, 즉 적도 인근의 어떤 그 뜨거운 지역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병원연의 화의 국가들은 병화라고 하는 이 비겁을 만나서 극단적 양극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준비된 화해 국가가 있고 준비가 되지 않는 화해 국가가 있겠죠. 뭐 인도처럼 IT는 어떤 인프라가 아주 잘 구성이 된, 그리고 젊은 인구들을 많이 보유한 국가들은 디지털 경제에서 폭발적 상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화해 국가들, 즉 남방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그러니까 중동 일부 국가들처럼 석유 의존도가 높은 것은 이 화가 왕한데 또 화가 음으로 해서 이 충돌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내부 갈등과 경제적 위기를 겪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의 기운을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서방 지역으로 보고요. 미국이나 뭐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이쪽 지역을 이제 금의 지역으로 보는데, 이 서방은, 이 서쪽 지역은 금의 방이죠. 금이 왕한 이제 방이죠. 그래서 수학과 결실이라고 하는 가을, 그렇죠? 금의 기운인데, 흔히 이제 강한 물질 문명을 상징한다고 하죠. 그래서 26년에 금의 국가들은 이 화극금이라고 하는, 이 화가 화극금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직격탄을 맞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된 경우도 이제 수로다가 이렇게 준비가 된, 방어가 된 경우는 가령 뭐 캐나다처럼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사회 안전망이 튼튼한 국가들은 화해 공격을 물로시키면서 이제 안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방어막이 없는 경우, 미국처럼 내부 분열이 심한 국가들은 화극금으로 인한 극심한 충돌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시장의 변동성, 달러 패권 도전, 뭐 사회 양극화가 극에 달하게 되겠죠. 그리고 수의 기운이 왕한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이제 북유럽이나 러시아, 캐나다가 이제 금으로 쳤지만 캐나다 일부 쪽도 이제 이쪽 북쪽으로는 수의 기운이 왕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 북방의 수가 왕한, 그렇죠? 지역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이제 지역을 수의 나라로 봤을 때 매우 차갑고 뭐 이성적이고 축적의 에너지가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의 국가들은 26년에 수국화로다가 균형자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이제 노르딕 국가들이 있죠. 노르딕이 뭐냐? 노르웨이하고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이런 강한 복지가 강한 나라들이 있어요. 교육 인프라가 아주 잘 되어 있고, 그렇죠? 복지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요 노르딕 국가들은 이렇게 화해 과열을 제어하면서 안정적 성장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는 어떨까요?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는 수의 차가운 기운에 해당이 되는데, 서방에 있는 금과 동방의 목 사이에서 이제 독자 노선을 구축하게 될 거예요.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토의 기운은 중앙아시아 지역이죠. 중국, 중앙아시아 이런 지역을 이제 토의 지역으로 보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중앙을 이제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변화를 상징하죠. 토는. 그래서 이 화생토, 그렇죠? 화생토라고 하는 원리로 화의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돼 있어요. 중국이라든가 이렇게 토의 대국으로서 화의 에너지를 막 흡수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지만 토가 너무 강하면 경직되고, 또 토가 너무 약하면 화에 휩쓸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자원이 아주 부국이죠. 대개 이제 화생토로다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혜를 입게 되겠지만, 이것도 역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구구는 어떨까? 대한민국은 모계 국가에 해당이 되는데, 병원연의 대응 전략은 결국은 수생 모계 준비 상태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한국은 26년에 이제 그 모계 국가로서 병원연을 맞이하는데, 관건은 지난 몇 년간 얼마나 수생목을 준비했느냐예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된 영역, 즉 말해서 수생목이 완성된 영역은 어디일까? K 콘텐츠 분야. 그러니까 수년간 축적된 어떤 창작 인프라죠, 이쪽이. 그리고 이제 글로벌 팬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야는 이제 반도체 기술이죠. 반도체 기술. 그러니까 R&D 투자와 어떤 인재 양성이 많이 좀 되어 있는 준비가 된 이제 분야라고 보고요. 디지털 인프라. 이것이 이제 이게 최고 수준이죠, 세계에서. 그래서 인터넷과 어떤 IT 보급률이 아주 지금 상승된, 거의 뭐 이렇게 최고의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준비된 수생 목적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준비가 부족한 영역은 정말서 수가 부족한 것이죠. 이것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안전망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복지 시스템으로 인해서 화해 충격이 흡수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 이제 취약 계층들이 내년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교육 혁신. 우리 교육은 뭐예요? 암기 위주 교육으로 창의성이 부족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에너지 자립도가 미비해요. 그래서 수입 의존으로 화급금의 이제 그 시기가 아주 취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국의 26년도에 올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상승 시나리오를 보면 이제 수생목, 목생화가 이제 되는 분야겠죠. 특히 이제 AI와 메타버스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게 될 것이고, K문화가 이제 디지털과 결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거예요.
특히 목생화가 잘 이루어진 기업들, 엔터테인먼트, 뭐 게임, 바이오, 이러한 분야가 이제 글로벌 시장을 석권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하락할 수 있는 분야가 있겠죠. 하락할 수 있는 분야는 수가 부족하고, 수가 부족하니까 모기 설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화만 강해져서, 그런 분야가 어디예요? 부동산 버블, 주식시장 폭락, 청년 실업 심화, 이거를 이제 26년에는 겪게 될 거예요. 특히 이제 화급금으로다가 수출 주력 산업, 특히 이제 자동차, 2차 전지, 뭐 배터리 분야가 이제 타격을 받을 거예요. 목이 타버려서 혁신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개인들의 병원연 내 대응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역시 이제 수생목의 지혜가 필요한데, 준비가 된 사람과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가 된 사람의 특징은 이제 수생목이 이제 완비가 된 사람을 이제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지난 3년에서부터 5년 정도 꾸준히 자기 역량을 축적한 사람이냐, 기초학문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이냐, 그리고 이 네트워크와 뭐 인력 네트워크, 인간 네트워크, 뭐 그리고 신뢰관계 또는 자본을 구축한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디지털 정보 분석 능력을 가졌거나 AI 활용 능력을 갖춘 사람, 요 사람들은 26년에 목생화의 주인공이 되고 커리어로 이제 이렇게 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사업을 성공할 수가 있어요. 창의적 성과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단기 성과에만 집중해온 사람들. 그러니까 기초가 없이 유행만 쫓는 사람, 트렌드만 쫓는 사람들, 인간관계를 소홀히 한 사람,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안주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화의 강한 에너지에 휩쓸려서 번아웃이 온다거나 인간관계 파탄, 혹은 뭐 경제관계가 파탄, 그러니까 경제적 손실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오행별 개인 운세와 대응법을 한번 말씀해 볼게요. 지금 이제 목일간이 이제 가불목이죠. 이걸 제가 지금 간단하게 하겠지만, 제가 지금 이 일간별 개인 운세는 이제 10개의 일간을 따로따로 지금 이제 11월 초에 올리거나 할 거예요.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시기가 조금 일러서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먼저 목일간, 간목일간, 을목일간은 이제 비겁을 만나서 경쟁이 심화될 수가 있어요. 병화라고 하는 식신이 오잖아요. 을목일간한테는 상관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술을 보강해야 되는, 지금이라도 빨리 부족한 술을 보강해라. 그래야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고요. 화일간, 즉 말해서 병화정화는 비겁이 과다하죠. 그러니까 조급함에 서두름에 주의하셔야 돼요. 수와 금으로다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토일간은 무토, 기토는 화생토로다가 기회는 많지만 토가 과다하게 되면 경직된 것이 문제다. 그리고 금일간은 경금과 신금일간은 화극금으로 이제 시련을 겪을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수로 방어를 하고 목으로 소토를 해야 이제 내년 한 해를 이제 방어를 할 수가 있겠죠. 수일간, 임수일간, 계수일간은 이제 수국화로서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목이 있어야 돼요. 목을 통해서 생산적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10개의 일간은 제가 따로따로 이제 멀지 않아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6년도에는 이 상생상극을 통해서 보는 국제 질서를 한번 조명을 해볼까요 하는데, 먼저 화극금이 만드는 새로운 패권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될 거예요. 26년도 병오년의 화극금은 단순한 미중 대립을 넘어서 이 금이라고 하는 서구 물질 문명과 화라고 하는 신능 디지털 문명의 충돌로 확대가 될 거예요. 미국은 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달러 패권과 기존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데 화의 공격으로 인해서 균열이 일어나요. 인도와 동남아가 이제 화의 기운인데, 이때 젊은 인구와 디지털 전환으로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이제 확보가 되는 이제 동남아 쪽이죠. 그러면 중국은 어때? 중국은 화생토를 통해서 양측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독자 질서를 구축할 거예요. 항상 토는 목과 금을 다 흡수하죠. 수화를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 질서를 스스로 구축할 수가 있다. 유럽은 어때? 유럽은 이제 수의 기운이니까 수국화로서 과열을 시키고 균형자 역할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은 이제 목이왕한 국가로서 목생화로서 혁신을 주도해야 되지만 화극금의 충돌에 희생양이 될 위험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산업별 상생상극의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목생화 산업이라고 하죠. 목생화 산업이 있어요. 내년에는 대폭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재생에너지. 내년에 발전할 수 있는 게 성장 가능한 것이 재생에너지, 바이오, 헬스, 이 분야는 이제 목생화 산업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 교육이 있고요. 교육 컨텐츠라고 하죠. 컨텐츠가 이제 내년에 이제 발달할 수 있고, 특히 이제 뭐가 있냐 그러면 엔터테인먼트가 내년에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리고 친환경 산업. 친환경 산업을 이제 들 수가 있고, 뭔가 이렇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들이 내년은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요거에서 이제 목생화 산업이라면 화극금 산업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화극금 산업은 이제 요 분야는 성장 분야라면 요 분야는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분야예요. 구조조정을 이제 해야 되는 분야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전통 산업 쪽이에요. 전통 산업. 특히 이제 금융, 그리고 이제 화석 연료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겠죠. 화석 연료.
중화공업 같은 거. 중화학 공업 분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자동차 또 이제 내연기관이 있죠. 내연기관. 자동차 내연기관이 대해서 이제 내년에는 화급금을 맞아서 구조조정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그리고 건설, 이 분야는 아직까지 공급 과잉에 이제 시달리고 전국적으로 다 그런 게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수생목 분야의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수생목. 수생목이라는 것은 이제 미래산업을 말하는 거죠. 미래산업.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 특히 이제 기초가 R&D 사업, 연구 분야죠. 그리고 교육, 인재 양성, 그리고 사회 인프라, 이거는 이제 다 수생목 사업이에요. 복지 시스템. 이거는 미래 지향, 미래를 위해서 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6년 병원년은 명리학적으로 아주 극단의 변화를 예고를 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운명이 아니다.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누구나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라고 하는 순환을 이해하고 여기에 맞게 준비한 국가나 개인은 도약을 할 것이고, 준비 없이 화만 강하게 타오르는 것은 잿더미가 될 것이에요. 그렇죠? 핵심은 수의 지혜예요. 물은 불을 제어하고, 물은 나무를 기르고, 물은 금을 보호하죠. 이렇게 26년을 앞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차분한 준비와 깊은 성찰, 그리고 유연한 대응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병원연의 화는 결국 파괴의 기운이 될 수도 있고 문명의 횃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선택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수생목이라고 하는 기초를 다지느냐에 달렸어요. 그래서 26년 병원연은 명리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격변의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강렬한 불의 기운은 기존 질서를 태우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과 세계 모두 이러한 변화의 불길 속에서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되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AI 시대에도 인간다움을 지키고 경쟁 속에서도 협력을 모색하고 성장과 함께 지속 가능한 이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병원연의 불은 파괴의 불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밝히는 횃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제 지혜와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